네, 진짜 쉬운 진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잠깐 살펴봤는데요. 뜸을 들이고 계시는 정석투자 전문가님이십니다. 산업 중심의 가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바뀌기 전에 해야 할 투자 전략. 산업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 반도체 배터리 기업. 현재 주가보다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할 때라는 내용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석 투자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정석 투자 전문가의 스트리밍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몇 달 전에 2350포인트 간다고 하시길래 뭔가 했는데 구독 중이었습니다. 명중이시네요. 라고 또 채팅창에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황관과 종목관 궁금하신 분들은 정석 투자 전문가의 의견 함께 보시고요. 또 오늘 박준현 운용력이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22,600원이고요. 10%입니다. 22,600원에 10% 비중 있으시군요. 네. 예, 손실이 커지셨네요. 네. 예. 이 종목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35% 정도 손실이신데 최근에 그래도 바닥을 좀 잡는 듯 합니다. 오늘 종가는 0.75% 하락한 14,540원 기록했습니다. 네. 네, 코리아 서키트 버티시느라 힘드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예.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고점에 잡아주셨는데 전고점 7월의 고점보다 더 높으시거든요. 매수가가. 아마 보유 네. 기간이 굉장히 좀 기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됐어요. 예. 자, 이 종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용령님. 그렇죠. 22,600원에 사셨으면, 저는 최근에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훨씬 전에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올해 연초에 11,500원대까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물타기도 좀 안 하신 것 같고, 일단 코리아 서킷 PCB 쪽이지 않습니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PCB 관련 회사 중에서 현재 실적 발표된 회사가 심텍 발표했고요. 심텍 발표했고, 심텍은 예상 실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고, 해성 DSC 차량용 반도체 회사 발표했고, 예상보다 좀 안 좋게 좀 발표했고, 그다음 대덕전자 발표했는데, 대덕전자도 시장 예상치가 상당히 안 좋게 발표했는데, 현재 코리아 서킷은 아마 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은 지금 3분기 영업이익 39억 정도, 2분기 적자 75억에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실적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이 회사가 더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 회사는 전방 산업이 메모리 쪽이거든요. PCB하고 메모리 쪽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업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이제 바닥은 쳤지만은 이 관련 회사들은 3분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앞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네트워크 쪽이라든가 이쪽에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들 회사들도 심텍도 마찬가지고 안 좋게 나왔는데 예산은 순수한 PC 메모리라든가 그다음 스마트폰 메모리 쪽의 비중이 거의 8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이 회사 실적이 발표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좋게 발표된다고 해서 주가는 떨어지진 않아요. 이미 앞서 이제 반도체판 자체가 메모리판 자체가 바닥을 형성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좋아질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안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추측이고, 만약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안 좋게 주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추가 매수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리아 서킷 PCB 국내 1세대 회사가 있고 영풍그룹 회사고 또 자회사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를 좀 건드리고 있고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용품 계열, 용품 문고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탄탄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한다든가 적자난다든가 그런 걱정은 없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앞서 얘기했던 업황 자체는 바닥이니까 추가 매수 관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7월 달에 주가가 22,000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업황 바닥권 때문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저는 최근에 움직이는 어떤 반도체 관련 또 종목들도 예컨대 오닉 IPS가 어제 실적이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오늘 안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는데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상보다 안 좋아져 버리면 코리아 서킷
7월 달에 22,000원까지 올라갔다 14,000원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저는 코리아 서킷 때는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14,000원대 정도 저점을 좀 보시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10% 정도 더 사세요. 이거는 뭐 가져가는 주식이 바닥권이라 좀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해가지고 만약에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때가 바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뭐 주가가 그때 시작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14,000원에 크게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권으로 좀 보시면 돼요.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14,000원대 정도는 살짝 13,800원대나 이탈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가격대가 바닥입니다. 올해 3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9월 달도 바닥이고, 최근에도 10월 30일 날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너무 높게 사신 단가를 낮추시고요. 결국 이 종목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다시 22,000원대까지 갑니다. 그 시점은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있으니까 내년도가 좀 가야 되겠죠. 삼성전자 D램 쪽에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정도 간다 한다면 최소한 18,000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좋아지면 직전 고점인 올해 7월 달에 형성됐던 22,000원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마 추가 매수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아마 10% 정도 사시면 매수 단가가 18,000원도까지 좀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10%에서 20%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을 수 있지 않겠다. 그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추가 매수로 마음을 굳히신 것 같네요. 아주 뭐 편안한 목소리로 개운하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3분기 실적 발표 전이고요. 실적이 부진해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1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가격은 14,000원 전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 18,000원, 2차는 22,0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채팅창에 코인 대마왕 님이시고요. 우리 기술 투자를 6,000원에 10% 담으셨습니다. 예전에 사두고 포트에 방치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힘입어 더욱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까지 보유한다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우리 기술 투자 오늘장에 6.71%의 상승, 4거래일 연속 오름세고요. 4,93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내년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보유한다면 수익 얼마나 가능할까요, 운영형님? 이거는 이제 이슈로 봐야 되는 주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 투자니까, 이거 아마 비트코인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나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비트코인 시장이 좋을 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단기 순위 6천억 정도까지 난 쪽인데요. 대신 또 작년도는 또 4천억 정도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들 회사들은 이제 이슈 중심이니까 회사 지금 자산이 작년도에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자산이 4천억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이지 않습니까? 주가 수준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비쌉니다. 엄청 비싼데 지금 모멘텀 자체가 지금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요. 회사 가치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 되는 회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80만 주 팔았고 개인이 한 64만 주 샀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20만 주 정도 샀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느낌상으로 본다 한다면 세력들이 조금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올해 연초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격대 자체가 고점 6,000원이거든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윗꼬리를 달고 밀렸지만은 현재 차트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또 그렇다 강한 세력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의 80만 주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세력의 힘에 의해서도 주가는 갈 것 같은데 다만 회사가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주식이다. 그리고 자본 자체가 4천억짜리 회사다. 자산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직전 고점이 6,000원대니까 5,600원에서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5,600원에서 아마 5,800원 정도 수준이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가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지금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걸리는 선 자체가 6,000원대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뭐 괜찮을 때 10,000원대 정도까지 갔지만 현재로 봐서는 5,800원, 6,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슈를 탄다면, 이슈가 붙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약간 리스크원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마 비슷하게 주시장과 거의 비슷한 비트코인과 주시장 어느 정도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시장도 바닥이고,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주시장에 비해서 너무 앞서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제시하지 않고 5,800원 정도 그 정도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종목이 지금 3,000원대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3,000원 아래 3,000원에서 돼가지고 6,000원 올라가면 딱 100%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다 주식은 100% 올라가면 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목이 딱 지금 3,000원대 시작했잖아요. 지금이었어요. 10월 23일 날 주가가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에서 6,000원 올라가면 여기서 일단 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든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언저리 정도가 목표 주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실적 변동성이 크고 이슈 중심의 종목입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이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쪽 관련주죠. 장기 보유는 비추천하고 단기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5,600원에서 5,800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증권통 쳐서 저희 또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셔서 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종목을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KG 스틸이요. KG 스틸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11,700원에 30%요. 11,700원에 30% 있으시고요. 네, 네, 오늘은 0.37%가 하락한 8,080원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7,000원 깼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께서 20% 정도 손실이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이게 얼마까지 올 건지, 그 물타기를 좀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운용령님. 예, 뭐 KG스는 옛날에 이제 동부제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KG그룹에서 인수해가지고 바뀐 회사인데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가 왜냐면 동부제철 때는 워낙 부채가 많아가지고 금융교육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KG가 인수하면서 부채 탕감을 좀 많이 받으면서 재무내용도 좋아지면서 실적이 또 그 시점에서 철강업황도 좋아지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도는 이제 뭐 철강업황이 좋았으니까 예상 아마 2021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급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영업이익 3,000억, 그다음에 작년도도 3,400억. 올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상 올해 영업이 3,000억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산 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시청자 알고 계시겠지만은 3분기 실적 자체도 대체적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좋았고, 그다음에 2분기에 비해서 본래 철강업황 자체가 3분기는 비수기거든요. 여름철이 끼어 있기 때문에 특히 KG스틸 같은 경우도 건설과 관련된 철근 쪽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2분기 대비해서 별로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2분기 때 850억인데 818억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올해 추정을 해보면 아마 단기 수익 2천억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쌉니다. 이게 이 회사 절대적으로 보면 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보면 주가가 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체는 이제 포스코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철강업 쪽으로 비하면 비싸고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동국제강이 기업 분할됐지 않습니까? 동국제강과 관련된 철근 분야에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철근 쪽과 관련된 철강 쪽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주가 싼 회사 자체가 동국제강입니다. 그래서 KG스틸은 주가 자체는 8,000원대 싸지만은 시가총액이 8,000억이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동국제강은 시가총액 5,000억이에요. 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동국제강하고 KG스틸의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당기순이. 근데 앞서 KG스틸은 시가총액이 8,0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동국제약은 5,0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쌉니다. 그다음에 KG스틸이 상당히 좀 물량이 무거워요. 상장 주식수가 1억 주지 않습니까? 주가는 낮지만은 동국제강은 발행 주식수가 5천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런 또 부분들은 이게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냥 그대로 KG스틸 놔두시고요. 동국제강을 사시는 게
동국제강도 이번 실적이 훨씬 좋게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상당히 후발주예요. 움직이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펀드멘탈사로 본다 한다면 주가는 안 빠진다, 우상향을 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비중이 11,700원이니까 좀 손실나셔서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철강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결국은 철강주가 지금 거의 순환매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 갈수록 제조업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표도 안 좋게 발표됐고 50 아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안 좋게 발표됐고, 또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자체도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관련 종목들은 못 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들 종목들은 안 좋을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긴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나는 시장과 상관없이 요즘 2차전지 종목들 변동성이 큰데 그거가 무관하게 나는 좀 길게 보고 이에서 가치를 믿고 간다 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굳이 산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철강 쪽은 생각 동국제강이 주가 싼 게 아닌가. 이 종목도 충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는 더디게 가겠지만은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는 크게 하향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종목도 산다 한다면 약간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앞선데 우리 비중이 30%니까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최소한 10,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종목은 결국은 경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돼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경기 회복 자체는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 됩니다. 특히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모멘텀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뭐 3월달 정도 가면 중국에 양해가 있으니까, 혹시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시점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든가, 그때 모멘텀이 부각되면 그때 주가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12,000원 정도, 그때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뭐 무거울 걸 감안하고 보신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 내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KG스틸 업종 대비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입니다. 발행 주식수 1억 주 이상이라는 점이 좀 무거운 성격을 띠고 있는 대목이고요. 후발주 성격입니다. 동국제강 등 다른 업종 내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하반 경직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하면서 경기 회복이나 중국의 부양책 기다려보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이술 부부님께서 NC소프트 22만 8,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60% 보유 중이십니다. 타점이 좋아서 추격 매수 해볼까도 하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워낙 많이 내려간 종목이라서요. 몰빵하는 게 나을까요? 예.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100% 비중 실어주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종가가 1.15%의 상승이고요. 264,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누리고 계세요. 네, 넉넉하게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더 채우는 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글쎄, 저는 게임주는 저는 보수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오늘 이제 게임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가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인데,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NC소프트나 실적 발표를 좀 안 했는데, 회사가 지금 추정 실적 자체가 NC소프트가 영업이익 233억이거든요. 본래 NC소프트가 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내지는 1,500억, 많게 1,800억 나와가지고 연간 5천억 정도까지 나왔던 회사가 지금 거의 233억 예상을 하니까 연간 6천억 정도까지 났던 이익 자체가 233억으로 분기 단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밸류 자체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낙폭과대 성격의 반등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 자체가 예상한 이제 신작 게임이 좀 출시가 좀 되면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 자체가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지금 1,6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잘 나갈 때 2020년도에 주가가 이 종목이 아마 거의 뭐 80만 원 정도 넘어갔을 때인가요? 그때 영업이익 8천억 났던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3,700억, 작년도에 5,590억 났다가 올해 1,600억, 내년도 3,000억, 그 다음에 2025년도에 4,400억이거든요. 이게 증권사 쪽에서 신작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2025년도 기준에 가지고 PER 단위로 15배입니다. 15배면 NC소프트가 가장 잘 나갈 때 PER 기준에서 23배 했거든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크래프톤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비중이 60%지 않습니까? 60%인데 뭘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까?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차트로 봐서는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28만 5천 원 정도예요.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28만 원 정도가 딱 이 가격대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26만 원대 충분히 수익 나셨으니까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28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관점에 접근하시고 현재 보유는 비중도 많으니까 보유 관점에서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3분기 실적 발표 전이고요. 게임주에 대한 접근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회복 속도를 봤을 때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임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 주가 2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저점에 잘 잡으셨으니까 수익 누리세요.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웹젠이에요. 네. 웹젠.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24,000원에 20%인데요. 24,000원에 20% 있으시고요. 네. 예, 게임주가 참 한 해 내내 별로였는데 최근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네. 종목은 한 2, 3주 정도 상승세를 예. 이어가면서 오늘은 2% 가까이 오름세 14,76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유, 이게 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원금이 회복이 될래나 그래가지고 네. 원금 회복이 될래나 그게 궁금한 거지요. 네. 아유, 그동안은 뭐 거의 반포기 상태로 그냥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예. 바닥을 잡았습니다. 시청자분께서 40% 정도 손실이신데 원금 네. 회복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령님. 예. 웹체는 게임 회사 중에서 게임 회사들 대부분 다 이제 성장성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 자체는 PBR이 2배, 3배가 넘는다는 거죠. NC소프트도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거의 아마 2배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근데 웹젠만큼은 주가 순 자산이 현재 주가보다 낮습니다. 주가가. 주당 BPS가 아마 1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14,700원이니까 아마 PBR로 따지면 0.78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안정성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가치 성격이니까 물타기 해도 좀 됩니다. 회사 이 종목 어제 실적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아니,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관심이 없지만은 제가 어제 체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제 실적 발표 어제 했을 거예요. 어제 맞습니다. 11월 8일이죠. 어제 했어요. 네네. 제가 체크했는데 아마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좋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요즘 실적이 예상치 대비 좋게 나온 종목도 거의 찾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 앞서 게임주는 유메이드가 좋게 약간 가이던스가 400인데 45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회사도 아마 가이던스가 아마 7, 80억 정도 되는지 1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약간 좋게 나왔어요. 다른 종목 아까 이제 크래프톤도 약간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 나머지 뭐 펄어비스라든가 종목들 같은 게 시가 엄청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 실적도 좋게 아까 가치 성격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이 종목 미리 그 전부터 주가가 지금 바닥을 좀 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가치 성격이다 보니까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가치 성격 자체가 본래 그렇거든요. 가치 성격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더디게 가고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많이 손실이 좀 났지만은 현재 지금 게임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좀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양호한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예산은 앞서 제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가더라도 PER이 15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앞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아마 실적도 상향 조정이 좀 되겠죠. 2025년도에 6배예요. PER 단위 6배고 그다음에 PBR로 따지면 그때 가면 주당 BPS가 24,000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우리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좀 더 가져가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비중이 20% 정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따라갈 건 없고요. 가급적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현재 지금 매물층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았으면 여기서 14,000원대 보시다시피 지금 14,500원대 정도에서 상당히 매물층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가고 있잖아요. 소각을 하고. 다른 종목 같은 게 실적이 안 좋았으면 여기서 아마 장을 받았을 겁니다. 이쪽 좋기 때문에 상향 돌파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다면 매물층은 이제 좀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최소한 18,000원대 정도까지 보유 관점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약간의 14,000원 초반이라든가 아래권에 내려온다 한다면 5%나 10% 정도의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실까요? 글쎄요, 다 안 벗겨가지고 잠겨가지고. 네, 목표 주가는 18,000원이 나왔습니다. 손실 네. 구간인데 매도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아주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아주 아. 오랫동안 저렇게 끌고 있으니까는 늘. 예. 아, 조금 진절머리 난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18,000원에서 잘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셔서 좋은 전략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웹젠 저 PBR의 게임주라는 평가입니다. 안정성이 있는 주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14,000원 내외에서 5에서 10%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금호석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8만 원에 10%인데요. 이게, 네. 물타기를 해서 5% 갖고 있었는데 5%를 플러스 해가지고, 예. 단가를 지금 낮춰놓은 거예요, 제가. 네네. 20만 원 넘겼었는데, 예. 그래서 단가를 지금 18만 원대로 낮춰놨는데, 이게 한참 됐어요, 갖고 있는지가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걸 5%를 더 사가지고 이 단가를 좀 내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가격이라도 갈 건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네,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아, 네.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1% 플러스고요. 13만 800원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기간 동안 아무래도 최근 매수라고 하셨으니까 이 오르기 시작할 때쯤 전후로 해서 사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낮아졌지만 27%의 손실이시고요. 매수가 이상 회복 가능할지 의견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소기업 업종 중에서 이제 합성 고모와 좀 많이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실적 자체가 보면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꽤 나온 이유 자체가 회사가 발전 사업 부분도 꽤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회사가 꾸준하게 단기 순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예컨대 순수한 NCC 회사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아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해요. 앞서 이제 발전 사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실적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석유화학 회사들 대한유화가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를 예상했는데 약간 흑자 전환을 했죠. 약간 흑자 전환했고 아직 롯데케미칼은 거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업황 자체도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 자체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제 감산 이후에 빠르게 업황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경기가 뚜렷하게 특히 중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서 제가 철강업종도 얘기했지만 중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 뚜렷하게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공급 강입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중동이라든가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말 제조업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과거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2022년도가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났거든요. 엄청나게 났거든요. 올해는 지금 한 4천억대로 아마 줄어든 거 알고 있는데 2조 4천억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자체는 거의 경기에 좀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즉, 이 종목은 이 회사 자체적인보다는 제조업 경기, 특히 중국 경기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앞서 제가 KG스틸 진단해 드릴 때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간다.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도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아에 비해서 실적 상태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작년도 6, 7천억이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작년도 그렇게 적자 나는 국면 쪽에서도 예산은 연간 단위로 1조 1천억 정도 이익이 났거든요. 올해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거의 흑자 전환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4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고 단기 수익도 앞서 발전 자회사들 실적 때문에 단기 수익 4천억이 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회사가 주당 BPS가 18만 원짜리, 19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주 종목들은 앞서 제가 코리아서킷 얘기할 때 코리아서킷 가치주 성격이 주가 떨어질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신 올라갈 때는 업황 자체가 빠르게 안 좋아지니까 근데 대한유화가 흑자 전환했다고 주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주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조금 저점에서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 추가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주가는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12만 5천 원이라든가 6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 물타기 하신다 한다면 매수 단가가 아마 10만 6만 원 정도까지 아래까지 좀 내려오겠네요. 그런 국면 쪽에서는 충분히 내년도 이 종목도 상반기를 내다본다 한다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뭐 물론 이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주가가 좀 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좋아지지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 본다는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14만 5천 원가 단기 목표가고요. 그다음 내년도 상반기를 본다 한다면 16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한 번 더 가능하실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를 그럼 한 번 더 이거를 매수가를 내리려면은 한 5% 정도 더 사야 되나요? 네. 네, 주가 하락은 뭐 제한적이에요. 현재 11만 원 3천 원대가 8월 중순에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산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탄탄한 회사, 과거에 회사가 돈을 워낙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됩니다. 근데 부채비율도 과거에 회사가 부채비율에서 300% 400%까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회사가 호남 소기화학이었거든요. 제가 예사 초기 단계 주가 5천 원대에서부터 보라매 공원에 있는데 제 기업 탐방도 가보면서 함께 제가 같은 주식입니다. 그 뒤로 엄청 좋아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주가가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빠르게 못 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5% 더 하면은 16만 원대 정도 하면은 될까요? 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 목표 주가는 내년도 최소한 3, 4월 달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13만 5천 원 정도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저거 던지기는 아깝고. 아, 그러니까요.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예, 제가 팔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내려오면 그럼- 조금 사세요. 같이 주니까 예, 예. 올라가면 기회수익이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더 터질 것 같아요. 손절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 네. 떨어지면 오히려 사야 되는 주식이니까 만약 아.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금호석유, 석유화학 업황이 제조업 경기와 중국 경기에 달려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정지장세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업황이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잘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추가 매수 의견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 2차 16만 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양태진 님이시고요. 원익홀딩스 3,500원에 20% 비중 갖고 오셨습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원익홀딩스 오늘 주가 0.3%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3,325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 약간 손실이신데요. 종목 분석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운용형님. 예, 원익 홀딩스니까 원익 IPS가 핵심 자회사겠죠. 원익 IPS가 보니까 지분 32% 갖고 있는데 원익 머티리얼즈도 갖고 있고요. 예, 결국은 원익 IPS가 가장 큰 회사 쪽이니까 근데 결국 원익 IPS가 좋아져야 가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원익 IPS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 언급을 했는데 회사가 어제인가요?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떨어지지 않았는데 약간 적자가 났죠. 흑자 전환 회사였는데 11억 정도 적자가 좀 나면서 11억 적자가 났고 당초에는 약 15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흑자 전환을 예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이제 안 떨어진 이유 자체가 바닥은 찍었으니까 바닥은 찍은 문제는 주가 가격에서는 시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좋아져야지 가치가 성장을 해야지 갈 건데 앞서 원익 IPS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계속 제가 원익 IPS는 올해 38,000원 이상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내년도 가면 이제 반도체 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에 맞춰서 원익 홀딩스도 좀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익 IPS가 핵심 원익 홀딩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익 IPS 주가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제 디램 업황 자체가 바닥을 좀 찍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디램은 감산이거든요. 감산한다는 자체는 캐파를 안 늘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신 늘리는 쪽은 지금 HBM 반도체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쪽만 늘리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장비 회사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결국은 감산이 끝나고 투자를 해야지 좋아질 건데 장비 회사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내년도 2분기 이후에 투자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빨라요. 그럼 그다음 장비 회사들은 내년도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최소한 안 좋을 건데 그때까지
주가가 적자 내지는 이익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 갖고 계신 분은 저는 그래서 따라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8,000원. 그다음에 원익 IPS가 올라가니까 지금 원익 홀딩스도 지금 거의 비싸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더라도 홀딩스 주가 사서는 안 되죠. 근데 PSK 홀딩스처럼 비메모리 쪽에 HBM 반도체 쪽과 관련이 돼 있으면 몰라도 예산 순수하게 자회사를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업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손실이 없죠. 이 종목은 오히려 파셔가지고 교체를 하세요. 매물층이 지금 층층이 쌓였거든요. 지금 해서요. 3,5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800원 사이에서 매물층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포진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제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3,4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매물층이 이 가격대가 지금 어디요? 3,600원대까지 지금 엄청나게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파셔가지고 다른 쪽에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쪽에 장비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들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익 홀딩스 정도는 매수 가격 정도 전후에서 3,500원 정도에서 상당한 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매도해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홀딩스의 주요 계열사 원익 IPS가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비메모리 장비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3,500원에서 3,600원입니다. 이렇게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알아보시죠.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은 국내 시장은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예, 글로벌 시장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안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통화 정책 자체는 확실하게 좀 완화적으로 좀 바뀔 것 같고요. 뭐 파월 의장이 발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뭐 쏟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이제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달러도 약세도 좀 약간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점진적인 리스크 원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국내 시장이 여전히 수급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는 지금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시중 자금 사정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46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증가되고 있지만은 대신 이제 주가의 하방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급하게 신용 물량 자체도 지금 바닥권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든 안에 금지가 좀 됐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부분 자체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어떤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별다른 영향 없었었어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외국 투자가들이 제가 계속 이 시간 얘기할 때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 못 나온 이유 자체가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엄청 많거든요. 6조 한 3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아마 5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약간 줄었어요. 그래도 거의 역대급입니다. 최소한 2조 원 정도 선물 매도가 좀 축소가 좀 돼야지, 그래야지 외국 투자가들 현물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약간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오늘 또 외국 투자가들 선물을 3천억 정도 판매를 했어요. 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했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다는 자체는 삼성전자 산다는 자체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내일 이후에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추가 매수 여부를 확인하면 매수가 들어온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가지고 변동성 자체는 2차 전지 내에서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2차 전지와 관련된 공매도 부분 자체가 1월 6일 날, 월요일 날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월 6일 날에 결제 기준에서 잔고가 나온 거 본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서 그날 끌어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내에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급등의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까지 좀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뚜렷한 주도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업종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 오늘 뭐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기대 수익 자체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순환매와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의 반등이 좀 마무리된 국면이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를 통한 상승이, 완만한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나. 관심은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쪽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2분기 때 시작이 안 좋게 나왔는데 3분기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부품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장비라든가 일부 부품 관련 종목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의 OEM 의류와 관련된 쪽, 그다음에 화장품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화장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쪽에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이 부진하지만 또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시장에서의 환매수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AI, 자동차는 부품, 배터리는 장비, 그리고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류주까지 관심 업종이었습니다. 박준영 운용역의 유튜브 라이브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 이 내용 가지고 매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8시 다음날 월요일장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운용역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기일 지났고요. 또 입동 거치시느라 피로도가 좀 높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이 시간은 수능이더라고요. 내일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에 나왔습니다. 내일 장마감 하고 나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